혹시 당신의 삶에서 순수한 기쁨으로 꺼내놓은 이야기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얼굴에 미묘한 그늘을 들이우는 것을 목격한 적 없으신가요? 혹은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성취를 나누었을 뿐인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겨나는 듯한 서늘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그저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우리의 말이 때로는 관계의 강을 건너는 따뜻한 다리가 아니라 서로를 갈라놓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했을 이 섬세하고도 아픈 고민의 뿌리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가장 혹독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위대한 학자의 처절한 성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 개혁의 꿈이 좌절되고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꿰뚫었던 시대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겪으며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말 한마디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뇌의 시간 속에서 후대의 우리에게 피와 같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오늘 저는 그의 가장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경고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꺼내놓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칼이 목에 들어와 혀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 가지 자랑만큼은 죽기로 참아야 한다. 이토록 극단적이고 비장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가 막으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반인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등불 삼아 한마디의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진지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말들이 엮여 만들어진 한 폭의 비단과 같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은 비단의 아름다운 술을 놓아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무심코 던진 자랑과 과시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비단의 시실과 날씨를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흠집에 불과하기에 누구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듣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심리적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자랑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비교라는 냉혹한 저울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빛나는 성공은 거울이 되어 자신의 부족하고 초라한 현실을 비춥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저 사람의 아이는 저렇게 똑똑한데 우리 아이는 무엇이 문제일까? 나의 월급은 저 사람의 보너스만도 못하구나.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자존감의 모래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는 질투, 자괴감, 소외감, 심지어는 은밀한 분노와 같은 어두운 감정의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이 씨앗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자랑이 반복될수록 차가운 냉소와 불신을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나 결국에는 관계라는 옥토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대한 독초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관계의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성공적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그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새로 뽑은 외제차의 스마트키를 테이블 위에 무심한 척 올려놓고 강남의 새로 장만한 아파트의 평수와 전망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도는 악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이 이뤄낸 달콤한 결실을 오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아직 전세 대출금에 허덕이는 친구,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친구,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한숨 쉬는 친구에게 그의 성공담은 더 이상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고단한 삶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소음일 뿐입니다. 결국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고 그날 이후 그를 부르는 술자리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멀리하는 친구들을 보며 야속함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뿌린 자랑의 씨앗이 우정의 밭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자랑의 영역은 바로 자식 자랑일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엄마들의 모임은 종종 보이지 않는 자랑의 전쟁터로 변모하곤 합니다. 우리 민준이는 이번에 과학고 영재원에 합격했잖아요. 밤새 공부하더니 기어코 해내더라고요. 우리 서연이는 벌써 영어 원서를 읽고 독후감까지 써요.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도 저러니 신기하죠? 이러한 말들은 말하는 엄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과 행복의 표현일지 모르나 듣는 다른 엄마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밝힙니다.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 속상한 엄마, 비싼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인 엄마, 혹은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라는 평범한 엄마에게 그 자랑은 당신의 아이는 그리고 당신의 양육 방식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은연중의 비난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모임은 더 이상 육아의 고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감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아이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고통스러운 경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자리가 불편해 하나둘씩 떠나가고 가장 열정적으로 자식 자랑을 하던 엄마는 어느새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의 시기심을 탓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타인의 마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결여된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권력과 지위에 대한 자랑은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새로 승진한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번 프로젝트도 내가 한마디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 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몇 번은 부하 직원들이 감탄하는 셔하며 박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이 아니라 자신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직원들은 그의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또 시작이네라며 수군거리고 그의 권위적인 태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부하 직원의 성장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사용할 때 생겨나는 법입니다. 자랑을 통해 세워진 권위는 모래성과 같아서 그가 힘을 잃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자랑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심리적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인정 욕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가치 확인의 욕구라고도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성취,
나의 존재 자체를 타인이 알아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때 우리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욕구 자체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미숙할 때 발생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외부의 평가나 물질적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자랑은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외치는 필사적인 외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랑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자충수가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성취에 감탄할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자기 과시는 이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속이 비어있는 사람, 인정받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떠벌릴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과 겸손한 태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영원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현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경계했던 자식, 재산, 권력이라는 세 가지 자랑은 바로 인간의 인정 욕구가 가장 왜곡되기 쉬운 세 가지 통로였던 셈입니다. 자식은 나의 유전자와 노력이 빚어낸 또 다른 나이기에, 재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척도이기에, 권력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힘이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보고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라도 그 치명적인 유혹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정약용 선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늘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 하지만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덕을 쌓고 증명하라는 겸손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거목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며, 자랑은 자신의 어떤 장점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이지만 허영심은 그런 자부심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려는 욕망이다. 반복되는 자랑은 결국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다라고 말하며, 자랑이 어떻게 한 인간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재행무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실체란 없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이룬 부와 명예, 내 자녀의 눈부신 성공조차도 인연에 따라 잠시 나에게 머물렀다.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은 것임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고 나의 것이라 내세우며 자랑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랑은 타인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고립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자기 파괴 행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무심코 뱉은 자랑의 말이 소중한 관계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남겼던 아픈 기억, 혹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는 지혜를 발휘하여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자랑의 유혹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에너지를 더 성숙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관점의 전환이라는 의외로 단순하지만 심오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자랑이 나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 자신의 그림자를 과시하는 행위라면 우리는 그 시선을 돌려 타인과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의 충분한 재물이 있다면 그 돈으로 더 비싼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뽐내는 대신 그 재물의 일부를 당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기쁨을 선택해 보십시오. 익명으로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동네 독거노인을 위해 조용히 연탄을 나누는 그 길에서 당신은 명품백을 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전하는 것을 넘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나눔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을 만큼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랑을 밖으로 터뜨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아이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매일 아침 당신을 보며 웃어주는 그 작은 기적들에 대해 조용히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을 만났을 때는 내 아이의 성취를 먼저 늘어놓기보다 상대방 아이의 작은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따뜻한 여유를 가져보세요. 철수 어머님, 철수가 어른들께 인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의 바르게 키우셨어요? 당신의 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이 문제로 남몰래 소갈이하던 다른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직위나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팀원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며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오래된 격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은 견고한 벽을 만들고 겸손은 튼튼한 다리를 놓는다. 우리가 자랑의 말을 내뱉을 때마다 우리와 타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돌이 한 장씩 쌓여 올라갑니다. 그 벽은 처음에는 아주 낮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랑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높고 두꺼워져 결국에는 빛 한 줄기 통하지 않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 우리를 완벽하게 고립시킵니다. 반면에 겸손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다리를 건설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성취를 나의 일처럼 기뻐해주며 나의 성공 앞에서는 조용히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한 태도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막대한 재산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이 길었던 성찰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피 어린 경고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좀먹는 세 가지 치명적인 독, 즉 재산 자랑, 자식 자랑, 권력 자랑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재산 자랑은 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불을 지르고 자식 자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가슴에 비교와 좌절의 상처를 남기며 권력 자랑은 진정한 신뢰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가두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랑의 공통점은 순간의 자기만족과 우월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은 단순히 여러 미덕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소중한 관계들을 외부의 시기 질투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막이자 방패입니다. 진정한 자존감과 인간적인 품격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입으로 떠벌리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성취에 대해 하늘에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나의 것을 더 어려운 이웃과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너그러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깊은 공감의 능력 속에서 말없이 피어나는 한 송이 들꽃처럼 묵묵히 그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이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잠시 호흡을 멈추고 그 말을 조용히 안으로 삼켜보는 연습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차라리 내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을 내뱉지 않는 용기를 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힘겹게 삼킨 그 한마디의 자랑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인연 하나를 지켜내는 위대한 침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드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통해 그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